용도에 따라 조립하기 쉬운 케이스 선택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케이스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조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컴퓨터를 조립한다. 오, 글자가 되게 크다. 조금 줄여볼게요. 너무 커서. 우리가 컴퓨터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 CPU, 메모리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픽 카드는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웬만한 작업은 다 그래픽 카드 없이도 다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 다 하고 나면 이제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옷을 껍데기를 씌워야 되잖아요. 그게 케이스인데, 케이스도 비싼 거는요 몇십만 원씩 한 개 있고요, 저렴한 거는 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 애 조립해 줄 때 14,000원짜리 사줬어요. 근데 되게 이쁘다고 그래요. 지 말로는 오 예뻐 그래요. 자, 조립은 케이스에 부품을 담는 거죠. 근데 이제 케이스 안에 뭐가 담겨지나요? 메인보드 이제 CPU 붙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주기억 장치 붙고요. 뭐 하드디스크 붙고요. 또는 뭐 SSD 붙고요. 뭐 ODD, DVD나 이런 장치 붙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나서 뭐가 붙냐면 여기에 파워를 붙여야죠. 파워. 전원 공급 장치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전원 공급 장치 제가 박스 큰 거 보여드렸잖아요. 케이스가 커요, 제법. 이런 슬림 컴퓨터들은요, 케이스가 슬림이면 파워도 조그만 거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파워는 한 450W 이상이면 돼요.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쓰지 않을 거라면 450W면 충분히 커버가 다 되고요. 그래픽 카드도 이제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500W, 600W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예. 뭐 좀 볼까요?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요, 케이스 그렇게 럭셔리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삐까번쩍하게 막 불 번쩍번쩍 거리는 거 의미 없더라고요. 해보니까는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그림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라 해서 상관은 없어요. 너무 화려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한번 볼까요? 그런데 그 슬림은 하지 마세요. 슬림을 하게 되면은 확장하기도 힘들고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못 꽂아요. 예. 이건 강화 유리가 달려있대네. 앞에 아크릴로 돼 있어서 안에 있는 메인보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안에 안 보여도 되잖아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처럼 이렇게 철판 같은 거로 막아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29,000원, 45,000원, 31,000원, 56,000원, 앞에 뭐가 번쩍번쩍 돌아가는 것 같고요. 불빛이 25,000원 이런 거 좋네요. 비싼 것도 있습니다. 1,900원짜리 아주 좋아요. 제가 이 제품은 똑같은 건 안 써봤지만은 이와 유사한 제품들을 많이 써봐서 좋습니다. 케이스가 예, 앞면에 파워 스위치, 사운드, 오디오, 마이크 들어가고 USB 3.0, 2.0 다 장착할 수 있고요.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줄 쳐져 있는 거는 DVD를 들어갈 공간이에요. DVD 쓰게 되면 얘를 빼내야 되고, DVD 안 쓰면 그대로 붙여놓고 쓰셔도 되고. 앞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요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봐요. 자, 이게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케이블이에요. 2.0 USB 아까 케이블 좀 확장 케이블 꽂는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요건 3.0 케이블 꽂는 데고요.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파워가 위에 올라가네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파워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도 위에 있어요. 파워 위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위에 보통 파워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DVD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죠? 이쪽에. 예. 표준 ATX 집어넣을 수 있대요. 큰 케이스도 담을 수 있다는 얘기죠. 조그만 거 담아도 되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메인보드에 하드 붙이고 파워 붙이고 그래픽카드 달고 다 해도 뭐 넉넉한 공간이 되네요. 안에 이렇게 생겼대요. 예. 딱 좋네 뭐. 하드 같은 걸 여러 개 달 수 있게끔 다 장착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바닥면에도 달 수 있고요. 그러면 충분하죠 뭐. 굳이. 그러나 이제 뭐 굉장히 큰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 모델을 하시려면 천상 큰 케이스를 보셔야 되는데 굳이 큰 케이스 우리 의미 없잖아요 아직은요. 그렇죠. 147페이지 보시면은 뭐든지 그래요. 케이스는 옆으로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알아요.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옆면으로 이렇게 열순환이 되게끔 되어 있는 에어홀 이게 있어야 되겠고, 아래 그림 보시면 뒷면 있어요. 뒷면 저 위에 그 구멍 뚫린 거는 이제 파워가 들어갈 자리고요. 전원 공급 장치 들어갈 자리고, 그 밑에 보면은 팬 구멍이 두 개가 있죠. 그 팬은 구멍만 뚫려 있고 팬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 팬은 영산 나가서 4,000원 정도면 두 개 하나하나 8,000원이면 두 개 사실 수 있어요. 4,000원씩 그렇게 달아주시면 되고, 근데 열순환을 그렇게 많이 안 시켜도 되잖아요. 하는 일이 많지 않으면은. 그러면 옆면에 구멍 뚫린 것만 갖고도요 열순환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윗면이냐 아랫면이냐 이런 곳에 아까 USB 단자 꽂을 수 있는 데가 있느냐. 근데 USB 단자를 우리 강의실은 앞면에 지금 두 개 있죠. 아래 두 개 있고 거기에 오디오하고 마이크 들어간 단자 있잖아요. 오디오 단자 두 개 있잖아요. 앞에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앞에 뭐 많아야 되나? 그러니까 뒷면에 대부분 꽂아놨죠. 프린터기도 뒤에다 꽂아놨고 키보드 마우스도 뒤에다 꽂아놨고 다 뒤에다 꽂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앞면에는 고정적으로 쓰는 외장하드는 뒤에다 꽂고 그때그때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앞에다 뺐다 꼈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만 나오면 돼요. 굳이 많이 해봤자 정신없으니까는. 그 다음 그 149페이지 보시면은 확장 베이라는 게 말이에요. 확장 베이. 확장 베이가 뭐냐면은 하드나 DVD를 많이 다룰 수 있느냐. 자, 아까 그림에는요, 아까 그림 그 만 얼마짜리 그림에는요 하드를 이렇게 달았어요. 보여드릴게요. 하드를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자, 옆에 이게 옆면인데 하드 하얀 거 보이세요? 이렇게 밑에 있는 거요. 하드를 옆으로 달았죠. 원래는 하드를 이렇게 달아야 돼요. 잠깐만. 자, 안에를 열어보면은 어이씨 왜 안 나와 그림이. 자, 얘도 옆면에 꽂게끔 돼 있네. 옆으로 꽂게끔. 자, 이렇게 장착을 해서 안에 틱틱틱 들어가게끔. 이건 나사를 손으로 잠가도 되고 밀어도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먼지가 들락날락거리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먼지 필터도 있고 하는 건데요. 얘는 순행식으로 이렇게 팬을 돌리게끔 해놨네. 열순환을. 하드를 몇 개를 다는가 봤더니 얘는 옆면에도 달았어요. 보통 하드가 이렇게 차곡차곡 캐비넷 꽂듯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영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제가 쓰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나 좀 볼게요.
우리 149페이지 그림 보시면 그 케이스 두 개를 열어놨는데 그 왼쪽은 이제 백패널 쪽이고 오른쪽이 전면이거든요. 거기 뭐가 이렇게 층이 많죠? 거기다 하드를 다는 거예요. 하드를 달게끔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그림이 여기 보세요. 지금 옆으로 꽂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드 달고 SSD 달고 SSD 달 수 있는 공간, 하드 달 수 있는 공간, 위에는 이제 DVD 달아야 되니까 공간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몇 개를 달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제 거는 케이스가 10개를 달아요. 나사로 잠그는 게 아니라 원터치입니다. 집어넣고 탁 버튼만 누르면 탁 물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비싸게 했다고. 예. 그런데 그렇게 원터치로 하는 경우는 수시로 뺐다 꼈다 하는 걸 많이 하는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나사로 잠가놓고 안 쓰면 되잖아. 뭘 굳이 뺐다 뭐하러 해? 그냥 두고두고 쓸 거니까. 그러면 그런 거 케이스 살 필요 없죠. 케이스도 비싸요. 쓸데없이. 근데 이렇게 하도 많이 안 달 거잖아요. 아까 같이 하나 둘 세 개만 있으면 되잖아. 하나 둘 세 개, DVD까지 4개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케이스 사시면 되지.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막 주렁주렁 달 수 있는 걸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우리 책 보세요. 책도 얼마나 많이 꽂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거 사봤자 다 쓰지도 못할 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를 조립을 할 때 드라이버를 갖고 나사를 다 일일이 잠궈야 되느냐.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사가 되게 커요. 큰 나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150페이지 중간 그림에 보시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버튼으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돌려도 돌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어떤 거는요, 버튼 누르면 열리게끔. 나사로 안 잠그고. 근데 보통 가정에서는 나사로 잠궈야 편해요. 저는 뺐다 꼈다 자주 하는 게 많으니까는 나사로 잠갔다가 또 풀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버튼 딱 누르면 열리고 다시 닫아갖고 버튼 누르면 잠기고. 이게 수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쓰시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드를 이렇게 옆으로 하나 둘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느냐. 굳이 그럴 거 아니라면. 자, 이거를 이런 하드나 DVD를 달 수 있는 걸 베이라 그래. 베이. 예, 베이가 5.25인치, 3.5인치, 2.5인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5.25인치는 뭐냐면은 ODD, DVD나 DVD나 그 CD 이런 걸로 살고요. 3.5인치는 이제 데스크탑용 하드. 2.5인치는 뭐 노트북용 하드나 아니면 어떤 거를 달 수 있다. SSD. 이런 건 2.5인치예요. 요즘 나오는 SSD는요. 요거 이게 2.5인치예요. 노트북용 하드. 그러니까 이걸 굳이 달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비싸기만 합니다. 데스크탑용 하드를 달아야죠. 근데 SSD는 노트북용 2.5인치로 나와요. 그럼 얘가 안 맞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카바를 줘요. 카바에다 라사를 잠그고 달면은 3.5인치에도 들어가게끔 이런 것도 주고, 아니면 사면 되고. 그런 거 한 1,000원이면 사니까는. 그래서 어떤 거는 3.5인치용, 어떤 거는 2.5인치용, 저 위에는 이제 5.25인치 DVD 장치 꽂는 베이가 있겠죠. 그래서 뭐 3.5가 3개, 2.5가 2개니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뭐 몇 개만 달면 되잖아. 보통 가정에 있는 컴퓨터 하드 하나밖에 안 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보통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5.5인치, 5.25인치 하나, 3.5 3개, 2.5 2개, 합이 6개를 달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PCI 확장 슬롯은 6개, 입출력 포트가 3.5, 3.0, 2.0 하나하나 이렇게 보편적인 거네요. 보편적인 거. 근데 얼마라고? 25,000원. 얘도 보편적인 건데 얘는 아까 얼마? 1,900원. 하얀색 때 많이 끼더라고요. 강화유리래. 아, 이거 의미 없어요 솔직히. 132,000원짜리 컴퓨터 조립해서 싸게 조립하면 이 30만원 30몇만 원인데 케이스에 13만원 드릴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 돈 가지고 컴퓨터 부품을 더 좋은 걸 사면 좋겠지. 그 다음 151페이지 보면 이제 전원 공급이에요. 전원 공급을 어떻게 해줄 거냐 중요한 건데, 이 파워가 아까 그랬잖아요. 450W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는 노트북용 하드는 아무래도 작아요. 크기가 작아요. 노트북용 하드는 데스크탑 일반 케이스에다 못 달아요. 안 맞습니다. 보통 600W, 뭐 600W, 500W, 500W면 돼요. 보통 500W, 600W, 500W 이렇게 되는데 뭐 한 38,000원, 4만원 그 정도 됩니다. 파워렉스, 마이크로닉스 굉장히 브랜드 유명해요. 아까 보였던 건 오렌지라는 브랜드였는데 오렌지는 전 기억이 없네요. 아주 오래전에 저기 썼던 거라. 지금은 파워렉스를 제가 쓰고 있을 겁니다. 파워렉스 37,000원, 어떤 거는 4만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그 안에 케이블들, 아까 케이블 주렁주렁 매달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케이블들이 안에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이거 봐도 우린 잘 모르겠고, 이 박스, 아까 박스는 파워렉스 박스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장난 파워는 그 박스에 담아서 일로 가져온 거니까 제가. 예. 휴즈라는 거, 휴즈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터져 나가기도 해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거를 직접 고치는 게 아니라 파워를 떼어서 가져가요. 서비스 센터에. 용산에 가면 서비스 센터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럼 가서 다 3년간 무상이에요. 3년간 무상이란 말은 뭐예요? 3년 동안은 웬만해선 고장 안 난다 이 얘기입니다. 3년 안에 고장 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3년 지나면 감당 못한다 이거죠. 네. 자, 이런거 아까 파워 하나, 사타 5개, 이게 신형이에요. 신형. 구형 3개, 플로피 하나, 그래픽카드 2개, CPU 들어가는 거 하나. CPU도 파워를 연결해야 쿨러가 돌거든요. 그래픽카드는 2대까지 지원해요. 그래픽카드 2개를 꽂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 하드나 DVD 5개까지 돌릴 수 있고요. 구형 하드나 DVD 3개 돌릴 수 있고요. 그러면 DVD 하나 돌고 하드 돌고 2개밖에 안 들잖아 우리. 그럼 이거면 5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충분하죠. 그래서 이런 거 사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제가 요 모델 같은데 파워렉스 똑같이 파워렉스 3. 예. 좋습니다. 이 모델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까 얼마? 46,000원 정도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뭐 80 플러스라는 말이 있어요. 80 플러스. 80 플러스라는 말은 좀 비싸요. 전기 효율 내가 지금 전기를 쓰잖아요. 이 쓰는 전기가 220V를 받아가지고 어떤 애는 5V, 어떤 애는 12V, 어떤 애는 3.3V, 어떤 애는 24V 다 달라요. 다 달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기가 다 달라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돌릴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80% 이상은 쓰겠다. 내가 받아들인 영양분을 받아서 몸속에서 80% 이상 쓰겠다. 그게 80 플러스라는 겁니다. 이 마크가 붙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80 플러스라고 찍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네. 근데 80 플러스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골드도 있고 실버도 있고 뭐 이런 거. 골드 이런 거는 더 비싸요. 티타늄 뭐 이런 거 비쌉니다. 모델들이.
근데 뭐 80 플러스만 받으면은 잘 돌아갑니다. 얘는 85%까지 올릴 수 있대요. 요런 거 붙어 있는 게 아무래도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얘도 열을 받아, 공기, 찬 공기 받아서 안에서 열이 나니까 열을 식혀서 밖으로 빼낸다. 거꾸로 말하면 본체, 이게 본체에서 들어온 열이에요. 여기가 전기줄 꽂히니까 밖으로 열이 나가는 거네요. 본체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럼 열을 여기서 빼가지고 이 밖으로 내빼겠다, 빼내겠다 이거지. 몸에서 나는 열을 밖으로 빼내야 된다. 본체가 시원해야 되니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찬 공기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본체 안으로 들어와요. 본체 앞에가 USB 꽂는 자리 앞에 있잖아요. 그 밑에가 공간들이 있어요. 케이스에. 그걸로 열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안에서 열을 식혀가지고 밖으로 빼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강의실은 지금 뒷자리를 막아놨죠. 강사 컴퓨터는 뒤가 뚫려 있잖아요. 이게 뚫어놔야 돼요. 뒤 막아놓으면 안 되지. 뒤로 열을 빼내야 되는데 뒤로 꽉 막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열이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위에가 이렇게 위에 뚫려 있어요. 위에가 책상 뒷면이 뚫려 있어요. 글로 열이 좀 나가겠지 뭐. 근데 어느 학교 가보면 컴퓨터와 컴퓨터를 두 대를 딱 붙여놨어요. 책상을 좀 여유 공간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를 딱 붙여놔가지고 문짝을 붙여놔가지고 밖으로 열이 못 나가게. 이 컴퓨터도 왼쪽 면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일로 열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컴퓨터와 컴퓨터를 두 대를 붙여놨어. 여기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 사이에다 컴퓨터를 놓고 두 대를 붙여놓고 뒤에는 딱 막아놨어요. 그런 컴퓨터는 금방 고장납니다. 사람도 막 몸에서 열이 나는데 그 열을 분산하지 못하면, 분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열이 터져나간단 말이에요. 몸 밖으로. 위험한 거거든요. 하여튼 이 80 플러스가 좀 비싸지만 80 플러스로 돼 있는 거를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80 플러스라고 따로 80 플러스 티타늄 249,000원이에요. 파워만 얘는 649,000원이죠. 이게 몇 와트야? 1500와트인데 1500와트짜리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600와트인데 50만원 비싼 거예요. 이거는 티타늄이 제일 레벨. 플래티넘은 어떻게 되나 볼까? 플래티넘은 그나마 조금 가격이 내려가네. 그렇죠? 스탠다드는 그게 제일 무난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80 플러스 인증 못 받은 건 되게 많아요. 이건 80 플러스 아닙니다. 80 플러스는 80 플러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써 있어요. 이것도 80 플러스 아니고요. 80 플러스는 제가 아까 쓰던 이 모델도 80 플러스는 아니에요. 80 플러스라고 써 있는 거는 비싸요. 돈 만원이라도 비쌉니다. 근데 그게 레벨이 올라가면 아까 여기 보니까 뭐 브론즈, 실버, 골드만 해도 비쌀 거려. 600 같은데 9만원이에요. 보통 4만원이면 사는데 4만원 돈 때문에 사는데 아무래도 비싸요.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이런 80 플러스는 이제 컴퓨터를 장기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의미 없습니다. 그냥 뭐 저렴한 거 쓰셔도 돼요. 155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155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그림이 거기 보일 겁니다. 157페이지도 보면은 뭐 파워 어떤 게 있다 이런 거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160페이지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80 플러스라는 거. (80 플러스) 인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80 플러스 인증받은 거 비싸다 그랬죠? 굳이 다 안 쓸 거라면 80 플러스 인증 없어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면 뭐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모니터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컴퓨터를 이제 조립한다라고 하면 본체만 조립하는 것도 있지만은 모니터도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모니터도 조립합니다. 용산 나가면요, 모니터만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굉장히 크게, 대신에 뭐 본때는 없을 수 있어요. 화면만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패널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세요, 잘 나와요. 이렇게 4,000 해상도짜리, 4,000 해상도짜리. 아, 저희 집 며칠 전부터 텔레비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답터가 아니라 그 멀티탭을 꺼놨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켜보니까는 되는 거야. 속으로 안 됐으면 좋은 거 이번에 하나 장만할 텐데 되잖아요, 잘. 그래서 좀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한 10년 썼는데 예, 잘 쓰고 있어요. 자, 이거 27인치입니다. 27인치고 요즘은 다 와이드예요. 1920 풀 HD 영상은 다 들어가고요. 이건 27인치형, 27인치형. 24인치보다는 24인치는 가격이 좀 저렴하죠. 27인치 얼마나 됩니까? 187,000원. 어떤 거는 275,000원. 근데 무결점이라는 말이 나온 거 있어요. 무결점. 무결점은 뭐냐면 이 화면에 픽셀이란 단위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픽셀이 깨져나간 제품도 있어요. 어떤 거는요, 한 열 몇 개씩 깨져나간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달라면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개까지는 그냥 복골복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제 모니터가 제 컴퓨터 조립할 때 그때 산 모니터거든요. 10몇 년이 넘었죠. 아직까지 끄떡없어요. 잘 돌아갑니다. 예. 근데 무결점은 1년 이내에 픽셀이 나가면 교환해 주겠다. 믿고 써도 상관없다. 그 가격이 좀 비쌉니다. 무결점이. 벤큐는 그냥 저렴하게 쓰는 제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알파스캔은 전문 모니터예요. 나름.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나요. 알파스캔. 예.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LG나 삼성 같은 경우도 비싼 거는 비싼데 LG나 삼성이 대중적인 모니터입니다. 우리 강의실에 있는 건 LG 거예요. LG 거. 그 다음에 27인치형도 있네요. 이거 무결점. 얘는 26만원. 얘는 또 비싸네요. 예. 근데 기능들 중에 보면은, 자, 여기 기능들을 한번 좀 보면은요, 와이드냐 아니냐. 요즘은 다 와이드죠. 16:9 와이드죠. 울트라 와이드도 있어요. 울트라 와이드. 영화 화면처럼 이렇게 아예 넓은 거. 즉 우리 모니터 2개 붙인 것 같은 거. 21:9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 보실 때 좋아요. 영화 보실 때 아주 널찍하니 아주 볼만해요. 이거는 23만원. 게임 할 때 쓰면 굉장히 많은 화면을 통해서 게임에 아주 재밌게 할 수 있겠죠. 비싸죠. 아무래도 비싸요. 울트라 와이드. 21:9인데 얘는 3440까지 갔네요. 해상도가 좀 높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이 더 있고요. 얘도 149만원. 이렇게 비싸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울트라 와이드는 21:9는 좀 비싼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느냐, 플리커 풀이냐,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조준선 표시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게임 관련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조준선이라는 거,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저걸 제압하려면 총을 쏴야 되는데 그런 조준선을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는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딱 버튼을 누르면 그게 나타나나 봐요. 게임 화면에서. 근데 게임 안 할 거라면 뭐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겠죠. 블루라이트 차단은 이런 전자기에서 발생하는 푸른색의
파장을 차단시켜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도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안경이에요. 요거 안경점에서 할 때 안경 알만 렌즈 25,000원 했어요.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거로 다 제작을 했고요. 안 비싸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자녀들 중에 안경 쓰는 자녀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안경을 이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때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거로 해주세요. 반드시.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TV, 모니터, 또 직사광선을 통해서 파란색 파장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눈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든대요. 자외선 차단되는 건 기본으로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도 그렇게 안 비싸요. 저도 알게 됐어요. 알아가지고 우리 애들도 다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거,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되는 거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응답 속도라는 게 있어요. 응답 속도 1ms 4, 여기는 얼마냐면은 5ms 4ms 이런 응답 시간이 있어요. 응답 시간. 이 응답 시간이 짧아야 돼요. 응답 속도가 빨라야 돼요. 응답 시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영상이 나타나고 또 다른 영상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짠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움직이는 게 응답 속도가 느리면 어떨까요? 잔상이 남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빠른 게 물체가 싹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감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화면상에서 우리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무슨 이렇게 빠른 물체들이 휙 지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잔상이 남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뭐가 휙 지나갔어야 돼. 그래서 누가 이렇게 권투 선수가 주먹을 이렇게 잽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그림자처럼 쑥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계속 보인다 그러면 일부러 그래픽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상시에 허건날 그러더라 그러면 못 봐요. 그거는 빨라야 됩니다. 응답 속도가. 응답 속도가 지금 1mm 짜리도 있고요. 이게 비싸요. 5mm 이하 6mm, 7mm 이런 거 말고 5mm, 4mm, 3mm 정도 이런 거 응답 시간이 빠른 거 대부분은 5mm, 4mm 그렇게 되더라고요. 4mm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는 큰 게 좋죠. 아무래도 큰 게 좋은데 문제는 화면이 너무 크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어디다 고정시키기도 힘들고 161페이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밝기는 밝을수록 좋은 거다. 밝을수록 좋다. 명암비는 클수록 좋다. 명암비가 여기도 있네요. 250 칸델라 뭐 이런 말 보이네요. 밝기 여기 이런 거 나오고요. 동적 명암비, 명암비 여기 있네요. 8천만 대 1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건 밝기 칸델라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보통 300 칸델라, 250 칸델라 이렇게 나와요. 칸델라가 나와요. 응답 속도는 숫자가 작아야 좋고요. 시야각은 뭡니까? 화면을 옆에서 봐도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178도. 요즘 대부분 시야각 178도 아닙니까? 180도면 완전히 옆면이잖아요. 옆면에 살짝 고개만 돌려도 내용이 보이게끔. 그런 거 보셔야 되고요. 불량화소에 대한 AS를 어떻게 해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인데 TV도 지원이 되느냐. 그 다음에 TV가 지원이 되면 스피커가 붙어 있어야 돼요. TV는 지원이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체 스피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체 스피커가 있으면 굳이 별도로 이 외부 스피커를 쓸 필요는 없죠. 우리의 거는 TV가 지원이 되지 않는 모델인데 스피커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본체에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자체 스피커로 음성을 듣게끔, 소리를 듣게끔 해놨는데 그게 조금 아무래도 좀 고성능 스피커에 비해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그거로 뭐 동영상도 보고 뭐 교육방송도 강의 시청 듣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영화 같은 거를 하려면, 영화를 들으려면 아무래도 오디오가 약해요. 그런 거는요 별도의 스피커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벗 기능이라 그래서 모니터가 이렇게 돌아가느냐. 우리 모니터 돌아간다 그랬죠? 이렇게 좌우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180, 90도 회전된단 말이에요. 피벗 기능이 되느냐. 그 틸트, 모니터가 앞뒤로 이렇게 꺾이는 거. 또 스위블, 모니터를 이게 돌리면 케이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받침대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받침대는 가만히 있고 본체만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는 거. 앞뒤로 꺾이는 거는 틸트, 좌우로 돌아가는 거 스위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엘리베이션. 모니터가 90도 돌아가는 거는 피벗. 이런 기능이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여기 설명은 써 있어요. 벽걸이가 지원 가능한지. 벽걸이는 다 지원이 될 거려. 자 보세요. 일반적인 모니터를 제가 하나 무작위로 클릭해 봤는데, 요 뒷면을 보면, 이 모니터의 뒷면을 보면은 요 뒤에 여기도 보이네요. 여기 살짝 구멍 4개 보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4개 구멍이 보이죠? 요 구멍이 벽걸이용이에요. 벽걸이용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 그리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거. 여기다 벽걸이를 달면 되는 거예요. 요 이제 벽걸이 굵기가 요 간격이 10cm냐 20cm냐. 이건 10cm 같아요. 10cm 같아요. 대략. 뭐 그런 거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보시면은 플리커 이런 거. 여기 뭐 오르락 내리락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를 차단해 주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MHL이라 그래서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느냐. 스마트폰을 TV에다 연결하면 TV에 스마트폰 화면이 뜬단 말이에요. 그게 지원이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단자가 얼마나 많으냐. 모니터가 모니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게임을 하려면 게임기도 연결을 해야 되고, 홈시어터를 연결하면은 영화도 나와야 되고, 또 케이블 TV 셋톱박스를 연결하면 그 자체가 TV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단자가 몇 개나 있느냐. 여기는 4개 단자가 있다네요. HDMI, 뭐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포트, 뭐 이런 것들 4개가 있다라 그러네요. 헤드셋 단자도 있대요. 나 혼자 듣고 싶으면 거기다 이어폰을 꽂아 가지고 들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있대요. 근데 육아특비 없으니까 소리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웅장한 소리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럴 땐 별도로 뭐 따로 쓰셔야 되고. 5ms고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잔상이 흘러. 선명하지가 않아. 근데 요즘 게임들은 더 빨라야 돼요. 그래서 게이머용 마우스 모니터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뭐였더라? 게이밍이라 그랬잖아요. 게이밍은 1ms예요. 비싸죠. 아무래도 이거 비싸요. 여기 100 곱하기 100mm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뒤에 벽걸이용으로 붙일 때 쓰는 거. 예, 월 마운트라 그래서 여기다가 벽걸이 단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밑에 스탠드 띄워가지고, 밑에 스탠드 있잖아요. 그 스탠드 분해해버리고 그냥 벽걸이용으로 써도 되죠. 그렇게끔 나온 모델들이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 165쪽에 뭐 비율이 뭐 얼마다 라는 거는 대부분 아실 테니까. 요즘 대부분 가정에 있는 TV는 다 16대 9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건 4대 3이고, 우리 강의실은 구형 모니터잖아요. 옛날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아까 연결한 단자가 아까 뭐 있어 그랬죠? 뭐 디스플레이 포트 뭐 여러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HDMI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이 지원이 되는 게 많아야 아무래도 용도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그런 단자가 많으면 좀 비싸요. 그 다음에 게이밍 모니터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169페이지 보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이밍 모니터를 써야 되는데 과연 어떤 걸 쓰면 좋을 거냐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예.
지금 저는 욕심나는 게 한 29인치짜리를 하나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29인치 말고 32인치짜리로 4K 해상도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럼 한번 금액을 찾아볼까요? 여기에 32인치짜리로 4K짜리가 되는 걸 한번 보면은, 네, 크로스오버도 좋아요. 4K 해상도고요. 37만원이에요. 오, 이거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와사비 망고 44만 7천원이고요. 플리커 프리, 디스플레이 포트, DVI, HDMI 다 되고요. 500만 대 1이네요. 얘는 100만 대 1이고 6ms네요. 응답 속도가 좀 더디네요. 그렇죠. 얘가 응답 속도가 느리면, 더디면은 그래픽 영화 같은 거 한다든지. 얘는 스피커가 붙어 있어요. 또 스피커가 아니라 이게 소비 전력이네. 소비 전력이 49W네요. 대기 전력 0.5W고 조금 다른 데는 소비 전력이 60W. 뒤에 마운트는 100에 100, 얘는 200에 100이네. PIP 기능도 되고요. 픽처 인 픽처, 화면 안에 화면이 있는 거예요. 화면 안에 화면이 있는 거. PVP는 뭐죠? 화면을 반 나눠서 쓰는 거예요. 픽처 바이 픽처라는 거하고 픽처 인 픽처, PIP하고 PVP하고 다릅니다. 큰 화면 속에 작은 화면 보이는 건 PIP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요즘은 PVP라 그래서 화면을 반 나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TV가 나오고 왼쪽에는 컴퓨터가 나오게끔 반을 쪼개서 따로따로 쓰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오른쪽에는 셋톱박스 연결해서 TV 볼 수 있고, 왼쪽에는 뭐 게임기 연결해서 나는 드라마 보고 넌 게임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화면을 나눠서 쓰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플리커 프리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지원이 한다 그러는데, 크로스오버 요거는 48만원이네요. 이름이 봉다리가 뭐야? 이건 5천만 대 1이네요. 6ms. 해상도가 이게 5ms. 경성 크로스오버 6mm, 다 6mm네요. 이건 5mm, 4mm. 벤큐 비싸네요. 90만원이 넘어가요. 2천만 대 1이고요. 6mm. 참 고르기 어렵네요. 이거는 무결점. 이건 너무 비싸네요. 150만원. 예.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을 해다 골라봐야 되겠죠. 하나 하고 싶어요. 욕심만 사다 놓으면 혼나죠. 거기다 돈 들였냐고. 예. 자, 교재 171페이지로 갑니다. SSD라고 하는 거는요, 요 노트북용 하드처럼 생겼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60g에서 70g 정도밖에 안 합니다. 70g이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얘는 금속이거든요. 하드는 금속이라서 떨구면 충격으로 인해서 못 씁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배에 탔는데 노트북이 물에 잠겼어요. 서해 갯벌에 빠졌단 말이야. 그럼 얘를 꺼내 가지고 세척해서 복원은 가능해요. 그리고 얘가 떨고 와가지고 안에 회로가 깨지면 로봇을 이용해서 회로를 교체해서 복원을 가능해요. 근데 얘를 작두로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못 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불이 난 거라든지 또는 뭐 바닷물에 침수가 돼서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원하려면 복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복원 비용이 기본이 20만원 들어가는데 인식이 안 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윈도우가 작동이 안 되니까 데이터가 이 안에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좀 옮겨주세요 라고 해서 가져가면 그게 20만원이에요. 18만원. 부가세 10% 붙으니까 19만 8천원이죠. 2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그냥 무상으로 해드리겠다. 무상은 아니에요. 커피는 받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왜? 읽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읽을 수 있는 애니까 얘는. 근데 읽을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안에 별거 없거든. 포맷하고 윈도우 다시 깔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돈 주고 보관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포맷 해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인식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 인식이 안 되면 못 읽으니까 포맷도 못 하잖아요. 그럼 버려야지 뭐. 천상 버리고 새로 사야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업체를 가야 돼요. 동네다 맡기시면 안 돼요. 동네다 맡기시면 돈이 더 들어가요. 용산에 나가면 알려드릴게요. 명정보라고 있어요. 명정보. 명정보. 이거 이제 하드디스크 뭐 이런 SSD 이런 거 수리하는 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검색해 볼까요? 명정보. 명정보 여기 있네. 명정보 기술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명정보라는 기업이었어요. 명정보 검색하시면 주식회사 명정보 기술이라고 이렇게 뜨는데 예, 여기 보면 나와요. 비용을 한번 봐야죠.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거기 이름이 자꾸만 돌아다녀. 이거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그 말 나왔던데. 천안함 그 배에 침몰됐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하드를 다 복원했어요. 100%. 그 정도 기술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찾아봐야 되겠고, 데이터 복구 여기 있네요. 그렇죠? 데이터 복구 비용, 중요한 거 복구 비용인데 NTFS로 되어 있는 거 18만원, FAT 이건 아주 오래된 거 15만원. 예. 그 다음에 요즘 들어가는 거 뭐 2테라짜리 이런 거 25만원. 자, 하드가 깨졌어요. 소프트웨어로 고장난 게 아니라 하드가 깨졌어. 그러면 2테라짜리 같으면 40만원, 3테라 45만원. 네,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비싸요. 근데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돈 주고 고쳐야 되죠. 그렇죠? 2번 그랬어요 제가. 2번 고쳤어요. 그 시험 보시는 분들 명단에 들어있는데 그 데이터를 못 찾으면 그분들이 시험 접수를 못하니까 제가 맡겨갖고 3일 있다 오라고 4일 있다 오라는데 안됩니다, 오늘 꼭 해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토요일날 갔는데 거기 당직자가 당직을 쓰나봐요. 밤에도. 근데 하필이면 그 당직자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봐요. 그래서 제가 막 공갈 반 협박 반 애원 반 해가지고 했더니 3시간 만에 복원을 해줬어요. 비용은 똑같이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접수하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까불다 그런 거지 뭐. 하드를 가지고 이게 노트북용 하드에 외장 하드입니다 떨고 먹었어. 컴퓨터 꽂으니까 인식이 안 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했던. 그런데 이런 하드디스크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드디스크는요 회전체예요. 회전체. 이 안에 철판이 돌아간다 그랬죠. 이게 1분에 5400바퀴. 노트북용은, PC용은 데스크탑은 7200바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전체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요 얘가 뭐 붕붕 느낌이 와요. 진동이 오고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충격에 아주 약간 물리적으로 잘 고장나요. 노트북을 들고 다니다가 쿵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드 깨져나가요. 잘못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데이터를 뭐 윈도우가 안 켜지는 거, 이건 어려운 건 아닌데 물리적으로 고장이 나면은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 이거죠. 그리고 안 빠르다. 더 이상
더 이상 안 빠르다. 과거에는 하드가 제일 빨랐어요.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는 제일 빠르고 좋아하는데 더 이상 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 SSD가 나왔어요. 얘는 가볍고 전기적 정전기에는 좀 약하지만 그 외에는 정전기에 약하고 그 외에는 아주 좋아요. 오죽하면 제가 US 메모리가 바로 SSD 형태예요. 요 안에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여러 개를 배열해서 쓰는 게 SSD거든요. 얘는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세탁을 해도 고장나지는 않아요. 대신 물기가 묻은 상태로 꽂으면 안 되겠죠. 건조시키고 나서 사용을 했더니 그대로 다 있어요. 예. 빠르다. 하드디스크보다 빠르다. 3배 이상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드디스크가 읽기 속도가 80이라고 하는데 SSD는 읽기 속도가 250 정도 나왔어요. 지금요. 요즘은요 보통 하드가 150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는 80이라고 써놨네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 SSD라고 하는 거, SSD라는 걸 제가 한번 클릭해 보면요, 마이크론 속도가 얼마냐면 530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드가 150 정도 나와요. 이 책에서는 80에 250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 정도 나오고 얘가 530이니까 3배 이상 되죠. 530, 얘는 540. 근데 읽기 쓰기 속도가 달라요. US 메모리는요 데이터를 읽어내는 속도가 빠르고요 기록하는 속도가 더뎌요. 하드는 읽어내는 속도랑 읽어내는 속도랑 기록하는 속도가 비슷합니다. 근데 US 메모리 같은 이런 플래시 메모리는 쓰는 속도는 하드보다 좀 빠르다고 하는데 읽기는 엄청 더 빠르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 책에는 읽기가 250 쓰기가 70이잖아요. 근데 요건 보세요. 얼마인가. 읽기 530 쓰기 500. 별 차이 없어요. 여기는 540에 520, 550에 520. 속도 차이가 그래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훨씬 낫다. 특히 웨스턴 디지털에서도 나왔네요. 웨스턴 디지털에 나왔어요. 240기가짜리가 88,000원 정도 나왔어요. 괜찮네요. 뭐 A 데이터도 있네요. A 데이터 512기가 176,000원, 560에 520. 굉장히 좋네요. 근데 얘는 뭐냐면 TLC라고 써 있어요. TLC.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SSD는요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건데 요 플래시 메모리가 SLC, MLC, TLC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싱글, 멀티, 트리플. 하나, 둘, 셋. 요거는 싱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단독주택에 집 하나에 방 하나에 혼자 사는 거예요. 얘는 방 하나에 둘이 살아요. 얘는 방 하나에 셋이 사는 겁니다. 어떤 게 편해요?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요. 내가 공간이 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100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SLC는 100개의 공간이 필요해요. MLC는 50개 공간이면 100개가 들어가죠. 얘는 34개 공간만 있으면 100개를 저장할 수 있죠. 하나의 공간에 3개씩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집어넣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3개가 통째로 난리가 나겠죠.
얘는 하나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SLC가 제일 비싸요. SLC가 비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다 MLC입니다. TLC USB 메모리도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거 있어요. 근데 얘는 읽고 쓰기가 몇 번이더라? 1000번? 그럼 버려야 돼요. 이거 못 써요. 수명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는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어요. 내가 그 안에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내고 읽고 쓰고 하잖아요. 그게 수명이에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 즉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게 수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냉장고 문 함부로 못 열게 하겠죠. 근데 냉장고의 수명은 냉장고 문짝을 열고 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구날 열고 닫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냉장고 문짝을 열고 닫는 걸 많이 하면 냉장고 일찍 고장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열고요. 밖에다 표시해 놓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미리 생각하고 열고 열은 김에 빨리빨리 일 다 하고 한 번 닫아고 말아야지. 그렇지. 근데 플래시 메모리가 그래요. 근데 SLC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한 10만 시간? 얘는 한 10,000시간? 얘는 한 1000시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SSD도 여기 보면 TLC 방법을 쓴다 그랬거든요. TLC 방식을 쓰니까는 이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도 TLC 많이 쓰거든요. TLC 방식을 많이 쓰는데 저는 아예 처음부터 MLC를 썼어요. 여기 MLC라고 있네. MLC라고 여기 있어요. 지금 MLC라고 있죠? 근데 SLC는 비싸요. 여기 고르는 방법 중에 SLC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SLC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굉장히 비싸요. 보통 이 금액이면 이거 2배 이상 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를 살 수가 있는데 비싸요. 아무래도 SLC가. 예. SLC 많이 있어요. 팔기는 많이 파는데 이건 120만원씩이라 하죠. 이건 왜 비싼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비쌉니다. 이런 애들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SLC가 너무 비싸니까는 이제 MLC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MLC 방식으로. 제가 산 거 이거예요. MX200이라는 이 모델을 제가 사서 쓴 겁니다. 500기가가 259만원이에요. 259,000원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비싸요. 그렇죠? 네, 비싼 편입니다. 얘는 읽고 쓰기가 읽기가 550, 쓰기가 170이에요. 얘는 읽기가 555, 쓰기가 500이에요. 얘보다 훨씬 빨리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런 거 굳이 안 써도. 얘는 550에 510, 26만원, 259,000원. 근데 마이크론 이 제품을 누가 후기를 올렸어요. 전문가가 테스트한 결과를 봤는데 너무나도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샀어요. 사실은 그걸 보고. SLC는 너무 비싸서 못 쓰고, 삼성에서 뭐 TLC 방식이 나왔다고 뭐 좋은 방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있는데 조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TLC보다는 MLC가 좋다라는 판단하에 저는 TLC를 안 샀죠. TLC도 팔아요. 많이 팝니다. 얘 500기가 넘는데 185,000원이죠. 아까 제가 500기가가 20 몇만 원 했잖아요. 가격 차이가 조금 나요. 특히 이런 거 요거는 530에 510, 530에 500 가격 차이들이 좀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방법을 쓰셔야 되고, 전기도 덜 먹어요. 왜냐면 하드는 회전체다 보니까 모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먹는 거고요. 플래시 메모리는 디카 메모리, USB 메모리 이런 거는 전기가 그렇게 안 먹습니다. 좋아요. 그게. 한번 타이즈 넘겨보시면은 그 SSD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하드 디스크처럼 생긴 거예요. 이런 거는요. 얘는 이건 M2라고 해요. M2. M2는요 메인보드에서 꽂아야 돼요.
메모리 꽂듯이 꽂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속도가요 3200이에요. 읽기가 3200, 쓰기가 1800. 엄청 빠르죠? 가격도 비싸네요. 그것도 TLC인데 빨라요. 얘는 굉장히 빠른 애입니다. 자, 여기 2280이라는 말이 있네요. 이 숫자들이 있어요 뒤에. 이건 용량이고 이건 삼성 모델이고, 여기 2280 뭐 숫자도 뜻이 있던데. 여기 보면은 뭐 960 EVO 뭐 삼성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인보드에 얘를 꽂아야 되거든요. 메인보드에서 꽂아야 돼요. 어떻게 꽂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메인보드에 보면 M2 단자가 있어서 그 안에다 밀어 넣어야 돼요. 잠깐 빠지죠? 여기다가 라사 자리가 있어요. 끝에 왼쪽에 라사로 잠그는 거예요. 라사로 잠궈야 돼요. 집어넣고, 아까 요거 제가 노트북에서 뺄 때 잠궈가지고 당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밀어넣고 잠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빼내고 잠그고 풀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예. 빠르기만 한 것은 좋은 게 아니래네요. 자기네 말로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느냐 하는 건데, 예. 3년 보증기간을 제공한대요. 그럼 좋은 겁니다. 비싼 거예요. 3년간은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죠. 어떤 건 1년 보증기간, 어떤 건 2년 보증기간, 어떤 건 5년 보증기간. 보증기간이 길면 길수록 비싸고요. 그만큼 고장이 안 난다는 뜻이죠. 고장나면 여차하면 교환해 줘야 되니까. 이걸 수리를 못 해요. 새 제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금액이 얼마라고요? 아까 32만원 500기가인데 비싼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대신에 이런 걸 쓰면 좋아요. 빨라서. 이거를 켜가지고 컴퓨터로 전원을 탁 누르면 픽 하고 윈도우 켜질 거예요. 바로. 한참 걸리는 거 그런 거 없겠죠. 근데 이거는 메인보드 특성상 얘를 지원하지 못하면 백날이 있어봤자 꽝이고, 대신에 얘를 외장 하드처럼 꺼내 쓸 수 있게끔 그런 케이스는 팔더라고요. 근데 저게 되게 작아요. 얼마나 크기냐면 요거 반 자른 거, 요 길이를 이렇게 세로로 반 짜고 거 좁죠. 그렇죠. 되게 좁아요. 아까 저 메모리 빼놓은 거 보셨었잖아요. 메모리 꽂는 그 정도 너비. 길이는 한 요 정도. 손가락 길이보다 좀 길겠지 뭐. 250기가짜리 10만원. 누가 그러대요? 노트북이 오래됐어요. 너무 느려요. 노트북을 새로 살까요? 새로 살려면 비싸잖아요. 그랬더니 하드를 띄고 SSD를 다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되게 빨라지더라고요. 실제로 빨라졌어요. 그런데 CPU가 모든 명령을 걸어서 데이터에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막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CPU가 좋아야죠. 오래된 컴퓨터는 윈도우가 켜지고 움직이는 건 빠를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빠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토샵 같은 거 하면 더딜 수는 있겠죠. 그래픽 작업 같은 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통째로 다 바꾸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런 거를 하나 사셔서 하드 대신에 얘를 쓰시면 되죠. 얘는 블루, 얘는 그린. 보통 그린 많이 써요. 블루, 그린의 용도가 다릅니다. 레드, 퍼플, 블랙 다 다르더라고요.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브랜드입니다. WD, 웨스턴 디지털의 줄임말인데 얘들 많이 써요. 이제는 이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이 SSD 사업으로도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삼성이니 뭐 마이크론이니 인텔이니 이런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손을 뻗쳤다 그러면 이제는 대기업이 이제 일로 진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트랜센드 뭐 또는 시게이트, 아까 우리 어떤 거죠? 그 샌디스크 이런 브랜드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많은데 어떤 걸 쓰시면 좋으냐 하는 거는 보시고 사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조립을 하기 힘드시면은 사실은 하이마트나 이런 데 나가서 그냥 구매를 하시잖아요. 완제품을. 근데 요즘은요 SSD를 대부분 달아놔요. 하드보다는. 왜냐면 컴퓨터가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움직이는 거를 하려면 CPU가 좋든지 어마어마하게 좋든지, 근데 그걸 높이자, 성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그냥 성능은 고만고만한 건데 하드 대신에 SSD를 달아버리면 딱 켰을 때 대본에 표가 나요. 엄청 빨리 움직이는 표가 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컴퓨터가 좋아졌네요. 좋아진 게 아니야. 빠른 거지. 빠른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빠르면 좋은 거로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은 비용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근데 CPU도 좋으면 어때요? 더 좋은 거지 뭐. 요즘 그렇게 나와요. 간혹 어떤 컴퓨터를 사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컴퓨터 뭐가 좋은지 저 다 모르니까 카탈로그를 가져오시면, 카탈로그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백화점이나 카탈로그 가져오시면은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금액에 맞춰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싼 거 사세요? 그러기도 그렇고. 자, 그 다음 거. 오, 가격 되게 싸요. 120기가인데요 57,400원이에요 6만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USB 메모리도 요즘 용량 큰 거 비쌉니다. 제가 128기가짜리 쓰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냐면요 138,000원이에요 USB 메모리가. 이거 어디다 써먹기도 그렇습니다. 일부러 전 큰 거를 삽니다. 조그만 거 사면 손에 잘 안 잡혀서 큰 거를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산 게 아니라 보내준 건데, 총판에서 보내줘서 제가 이제 써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훗날 다음에 돈을 줬어요. 보내긴 보내는데 줘놓고 나서 보니까는 138,000원 14만원인데 6만원도 안 하잖아요. 이게 낫지. 이것도 외장 케이스 있습니다. 외장하드처럼 쓰는 거. 명함 이거 되게 작으니까 주머니에 넣기 편하죠. 떨궈도 잘 고장 안 납니다. SSD는. 하드는 떨궜다가 하면 버리고 가는 거고. 지금은 USB 메모리 큰 거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조금 비용 들여서 뭐로 이런 SSD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좋습니다. 네.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이런 거를 먼저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걸 먼저 시작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재미 들리면 또 다른 거를 써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조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강원전자 하드디스크는 공장이 따로 있어야 돼. 굉장히 커야 돼요. 하드디스크를 생산하면 삼성전자도 이제 하드 생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뭐 도시바 이런 데 몇 군데만 하고 이제는 사업을 안 하거든요. 근데 SSD는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반도체만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조회사가. 네. 그 명정보 기술에서도 직접 하네요. 그 명정보에서도 지금 물건을 이렇게 팔아요. 비싸네. 아, MLC라서 너무 비싸. 50만. 이걸 누가 사? 속도도 그지같이 느린데 안 사죠. 이건 옛날 거니까 살 필요 없는 거고요. 아까 웨스턴 디지털 있었죠? 웨스턴 디지털 120기가 240기가 88,000원. 저렴하네요. M2? M2는 뭐 일단 메인보드에 못 꽂으니까 방법이 없고, 예. 훨씬 88,000원이면 240기가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조만간에 하나 사서 우리 하나 달아줄라 그래. 크네. 예, 그러면 더 빨라지겠죠. 지금도 빠른데. 예. 자, 책을 보시면 173페이지에 그 M2라고 하는 SSD를 달려면 꽂을 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M2 말고 MSATA라는 것도 있어요. MSATA. MSATA를 또 지원해야 돼요.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SATA SSD예요. SATA. SATA라는 건 아까 제 메인보드에 4개씩 꽂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하드 꽂듯이. 그거는 대부분 모든 컴퓨터에 다 여유 공간에 있으니까는. DVD 하나 꽂았죠? 하드 꽂았죠? 2개 꽂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무리 멍청한 컴퓨터도 SATA 포트는 4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컴퓨터도 4개 있어요. 그럼 2개는 썼으니까 2개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 꽂으면 돼요. 그러면 돌아가지 뭐. M2는 제가 지금 쓸 여유를 공간을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는 조만간에 하나 한번 사서 가져와 봐서 여기서 한번 작업을 해보는 거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조립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조립을 여기 와서 조립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립을 해서 배송을 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조립을 여러 번 해봤지만 여러분들은 조립을 평생에 몇 번 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립품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조립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냐 이거지. 평생 몇 번 없잖아요. 그럴 거라면 굳이 부품을 싸들고 가서 여기서 조립하지 말고 조립하다 고장 날 수도 있잖아. 본인이 뭐 이렇게 만져보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아예 조립을 해서 완제품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윈도우만 깔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뭐 비용이야 뭐 조립 비용 해봤자 뭐 15,000원 20,000원 더 들어가는 건데, 왜냐면 배송을 하려면 보따리가 한 보따리 와요 진짜. 근데 조립을 해서 가져오면 케이스 보따리만 딱 오면 되거든요. 케이스 안에 다 들어오니까. 예. 아니면 뭐 용산에 가서 직접 조립을 해서 직접 들고 오셔도 되고요. 구경도 할 겸 아무래도 가서 조립을 해달라고 하면 인터넷상에서 조립하는 것보다는 말도 꺼내 볼 수도 있고 단못 1, 2만원도 빼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대신 이제 왔다 갔다 차비가 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편하신 대로 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USB 나왔는데 USB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이 USB가 지금은 이제 3.1까지 나왔잖아요. USB가 2.0이 있고 그 다음에 3.0이 있고 3.1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외장하드 아까 가져가셨다. 외장하드를 보시면 알아요. 외장하드에 들어가는 단자가 반대편은 USB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으면 3.0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 왜 하드에다 꽂는 자리 있잖아요. 하드 꽂는 자리가 우리 스마트폰 꽂는 거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 케이블 있잖아요. 충전 케이블. 얘를 보시면 알아요. 한쪽은 USB 단자고요. 한쪽은 납작한 단자잖아요. 요건 2.0. 이건 2.0 단자예요. 아까 외장하드 꺼내신 분은 거기가 넓죠. 그게 3.0. 혹시 갤럭시 S5 이상 모델 쓰시는 분 있으세요? 갤럭시 S5 이상 되는 모델 쓰시는 분은요, 충전 케이블 단자를 보시면 넓어요. 그렇죠, 넓어요. 이거 하나 아니고 넓게 되어 있는데 얘가 속도가 480, 3.0이 속도가 5000, 3.1이 속도가 10,000. 그러니까 이제는 2.0보다는 3.0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본체가 3.0을 지원해야 빠른 거죠. 본체가 3.0을 지원하면 빨라요. 그러나 아까 USB 메모리 저한테 이렇게 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애는 2.0이고 어떤 애는 3.0일 수도 있잖아요. 요건 다 까만 거잖아요. 까맣고 빨간 건 다 2.0입니다. 그런데 3.0 요거 3.0이에요. 제 거는 3.0인데 2.0하고 3.0하고 집어넣고 둘 다 동시에 명령을 걸잖아요. 3.0이 훨씬 빨리 움직여요. 얘는 3.0을 지원하지 않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3.0이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면 3.0 지원하는 곳에다가 직접 꽂아보면 그때는 천지 차이에요.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일 거예요. 3.1은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써요. 3.1은 많이 안 쓰니까는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1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메인보드에 3.0 그 파란색 하늘색 단자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3세대 CPU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지금 7세대까지 갔잖아요. 3세대 이후부터는 메인보드가 3.0을 지원하게끔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법이래요. 근데 우리 강의실은 2세대거든요. 그래서 3.0이 없어요. 뒤에. 저 건너편 강의실은 4세대 CPU거든요. 그래서 뒤에 메인보드에 보면은 3.0이 있어요. 앞에는 없어요. 앞에는 2.0으로 가는 거고요. 뒤에 하늘색 단자가 있습니다. 거기다 꽂으면 3.0으로 가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조립을 한다는 전제하에 178페이지를 한번 보실 텐데요. 중고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고 제품. 아까 제가 수업 전에 제 거를 사용하던 거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중고 제품으로 저도 교환을 해서 사갖고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 제품을 산 게 아니라 저도 중고 제품을 샀어요. 메인보드,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럼 본체죠. 그게 풀세트잖아. 일반적으로 하드는 1테라 1000기가짜리, 메모리는 8기가, 메인보드 CPU는 그 쿼드코어 4개짜리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아까 일반 ATX 큰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얼마에 중고로 샀냐면은, 집에 영수증이 정확히 찾아보면 나오겠지만은 대략 한 28만원, 35만원인가 28만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만원 선에서 구매한 것 같아요. 그게 벌써 한 4년 돼가나요? 3, 4년 돼가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요즘 나오는 제품으로, 최신 제품으로 조립을 해도 30만원대면 조립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래된 제품이에요. 2008년도 제품입니다. 사실은 메인보드도. 그런데 제게 요즘 새로 나오는 것보다 좋을 수 있어요. 제건 쿼드코어고요. 예,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도 좋고요. 요즘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는요, CPU 성능이 떨어져요. 겉모습은 좀 번지를 하지만 떨어져요. 메인보드도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능을 좋게, 제 거보다 성능을 높여서 쓰시려면은 그때는 가격이 확 올라가요. 6, 70만원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중고 산 거예요. 요즘 거 그냥 어리버리한 거 싸구려 사는 것보다는 좀 진한 거라도 제가 쓰기 좋은 걸 사기 위해서 중고 제품을 산 거죠. 그 중고 제품은 서비스 기간이 짧아요. 새 제품은 기본이 1년, CPU는 3년, 아까 파워는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인보드 3년. 중고 제품은요, 무상 서비스 기간이 일주일. 일주일 안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뭐 고쳐주든지 돈을 환불해 주든지 하는 거고, 일주일 지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저보고 하는 말이 네가 알아서 고쳤어 이거죠. 뭐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어요. 하드를 중고를 사잖아요. 그럼 중고를 사가지고 서비스 센터로 가져가요. 그럼 서비스 센터에 그냥 고장 났다고 이렇게 접수를 하면 새 제품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중고 제품은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PC방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야 그러면 거의 폐품이에요. 그렇잖아요. 학교 실습실에 있는, 대학교 실습실에 있는 컴퓨터야 그러면 거의 폐품입니다.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PC방 최악이죠.
하루 종일 돌려놓은 거잖아.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 쓰던 거래. 초등학생이 쓴 거는 또 그것도 오래 많이 썼으니까 또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해, 특히 전시장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수명이 길어요. 좋아요. 많이 안 써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그래. 다 전시 제품이래.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품을 샀으면, 중고 제품을 샀으면은 그냥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출처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 맡겨요. 그럼 서비스 센터 맡기면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완전 새 제품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USB 메모리는 고장난 걸 맡기면 완전 새 제품으로 바꿔는 줍니다. 근데 하드는 맡기니까는요, 그렇게 맡겨서 고장이 난 거를 맡겼으니까 그 고장난 제품을 공장에 가져가서 다시 뜯어가지고 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가져오거든요. 그거를 박스에 담아서 그거로 교환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완벽하게 새 제품을 시판으로 파는 거 그거 말고 수리한 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들이 쓰던 것보다 낫잖아. 딱 손을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을 새로 져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수리를 해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흔집을 갖다 주면 그게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여기저기 가서 물어보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한 곳에서 한꺼번에 다 사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디는 뭐를 싸게 팔고 어디는 뭐를 비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한 세 집만 다녀보면 돼요. 요쪽 골목에서 한 몇 가게 넘어가서 저쪽에 한번 물어보고, 또 거기서 한 10집 정도 지나서 또 저쪽 동네 가서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그 중에 싼 거, 그래서 조립하면 돼요. 근데 너무 싼 거는 또 책에는 비지떡이라고 해놨네요. 그런 거 있어요. 용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기는 싸던데? 그럼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그 집 가서 사세요. 그래요.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죠? 대꾸도 안 합니다. 시비 걸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대꾸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저기 사장님, 이 가격 차이가 저쪽하고 좀 많이 나는데 특징이 좀 다른 건가요? 긍정적으로. 이 사람이 뭘 긍정적으로 물어보네. 그러면 팔기 위해서로 답변을 해줘요. 근데 뭐 이렇게 비싸요? 대꾸도 안 하고. 왜 물어보면 왜 대답도 안 해요? 또 물어보는 고객도 있어요. 사실 거예요? 사장님, 거기 사장님이 그래요. 사실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요? 안 살 사람한테 뭐하러 대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용산에. 근데 저도 그냥 쓱 지나가면 뭐 보시게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겁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도 괜찮고,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진지하게 받아주는데, 사지 않을 요령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제가 물어보면 상대편도 기분 나빠하죠. 질문하고 답변 다 들었는데 상대편이 안 산다 그래봐. 어디 주인이 좋아하나. 그러니까 가격만 슬쩍 보시고 여기가 마음에 든다 그럼 진지하게 가격을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협상을 해봐야죠. 그리고 영수증 꼭, 요즘 영수증 줍니다. 써 있어요. AS 기간 일주일, 뭐 어떤 건 20일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거 하고 명함하고 그런 거, 뭐 견적 이런 거 영수증 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호객행위도 많이 해요. 호객행위도 많이 합니다. 용산 전전한가 입구에 딱 가다 보면 그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뭐 찌라지 같은 거 나눠줘요. 여기 뭐 어디 가면 좋고 어디가 좋고.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옆에 현수막에 써 있어요. 호객행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모르고 갔다가요, 억지로 나왔어요. 막 겁나더라고. 저보다 한 2배 되신 양반이, 머리는 깍두기 머리고, 딱 거길 들어갔더니 못 나오겠더라고, 느낌이. 그냥은 못 나올 것 같아요. 막. 근데 억지로 이제 나왔죠. 보통 여성분들은 여차하면 울어, 겁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매장들이 있어요. 그걸로 안내를 해주니까. 그리고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제품 있나요? 라고 하면 있다고 그래요. 나는 A라는 냉장고를 하나 사고 싶어.
A란 냉장고 있나요? 그러면 있다 그래요. 그럼 따라오세요 그래. 그럼 따라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안으로 들어가거든. 그래갖고 딱 가서 야 A 냉장고 찾아봐. 그러면 방금 전에 팔렸는데요 그래. 그럼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없으니까는. 그럼 고객님 잠깐만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못 나가요. 겁나요. 분위기가 험상해져요. 실제로 경험해본 거. 무조건 있다 그래요. 그럼 일단 가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A 제품을 안 팝니다. 있어도 안 팔아요. 어떤 제품 파는지 아세요? 마진이 제일 많이 남는 제품을 팔아요. 그래서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게 나쁘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하면서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을 팔려고 막 애를 써요. 난 그거를 사러 온 게 아닌데. 그래서 그냥 갈게요 그러면 잔뜩 설명했는데 그냥 가냐고 또 막 뭐라 그래요? 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못해 사는 경우도 있죠. 그 신고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사라고 권유를 해드렸더니 고객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녹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호객행위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 준비하실 게 뭐라고요? USB 메모리 꼭 챙겨 오시고 그 USB 메모리에 이제 프로그램을 담는 연습을 할 건데 기존에 이 컴퓨터 안에 윈도우가 지금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USB 메모리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설치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작업을 해서 그거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USB 메모리에 설치했으니까 얘를 꽂으면 얘가 윈도우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얘를 꽂아서 이걸 가지고 설치할 거예요. DVD를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DVD는 느려요. 설치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하드로 설치하려면은 하드에다 담아서 들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USB 메모리에다 담아서 필요할 때마다 이거를 설치할 건데 그러려면 여기다 프로그램 담아줘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는 또 USB 메모리 챙겨 오셔야 되고 8기가 이상 되는 거 8기가 이상 되는 거 4기가는 안 들어가니까는 8기가 이상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자는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 오셔서 윈도우 작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노트북이나 여러분 컴퓨터 중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가져오시면 거기다 윈도우를 다시 깔아보는 작업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안 되면 이 강의실에 실습용 컴퓨터 있으니까 윈도우 10도 깔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볼 겁니다.